여승무원의 머리 위로 차가운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낄낄대는 건달들. 그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우유와 기내식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어깨를 슬쩍 훑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저런 몸이면 승무원 말고 딴 거 했어야지.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고 기내는 숨 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여행 가방이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 속에서 지수는 익숙한 미소를 띠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있었습니다. 오늘로 객실 승무원이 된 지 정확히 4년째였어요. 그 전에 11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차가운 바다, 숨막히는 훈련,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들, 해군 특수 전전단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들과 싸우던 날, 동료를 구하지 못하고 잃었던 그날 이후로 지수는 바다를 떠났어요. 지금은 하늘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단정한 유니폼을, 총 대신 서비스 카트를 밀고 다니는 평범한 승무원으로요. 탑승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 게이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 명의 남자가 다른 승객들을 거칠게 밀치며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았어요. 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억지로 걸친 것 같았죠. 그의 뒤에는 덩치가 큰 남자와 마른 체격의 남자가 따라왔어요. 지수의 눈이 본능적으로 그들을 스캔했습니다. 오른쪽 남자의 목에 보이는 문신 자국, 왼쪽 남자의 손등에 난 오래된 싸움 흉터,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거만함,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지수의 감각이 즉시 알려줬어요. 질이 나쁜 자들이다. 하지만 지수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승무원의 임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항공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 귀찮게. 여기. 태민이 항공권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지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강태민, 박철우, 김진호, 을칠 번 줄 좌석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기내로 들어가며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발로 차고 어깨로 밀치며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안전 시범을 보이며 승객들을 살폈어요. 1번 줄의 세 남자는 안전 설명을 완전히 무시한 채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륙하고 10분 후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야, 물 가져와. 태민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기내를 찢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지수는 차분하게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네, 곧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잖아. 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였죠. 위협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특수 전전단 시절 이보다 훨씬 무서운 상황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우가 앞 좌석을 발로 차고 있었어요. 앞 좌석의 노부부가 놀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의자 젖히지 마. 답답하게. 할아버지가 황급히 의자를 세웠어요. 하지만 철우는 계속 발로 의자를 툭툭 쳤습니다.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요.
진호는 지수가 지나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지수가 몸을 돌릴 때마다 휴대폰 카메라가 따라왔습니다. 언니 몇 살이야? 번호 좀 알려줘.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었어요. 지수가 카트를 밀고 17번 줄에 다가갔을 때 태민이 일부러 팔을 뻗어 지수의 허리를 스쳤습니다. 실수야? 미안. 태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철우와 진호가 낄낄거렸습니다. 지수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투 본능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식간이면 저 세 명을 모두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은 참을 수 있어. 기내식 드시겠습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생긴 떨림이었죠. 태민이 트레이를 봤더니 일부러 놓쳤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실수했네. 네가 치워. 지수는 무릎을 꿇고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가 지수의 어깨를 손으로 쓸었어요. 수고해, 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따뜻한 갈색이었던 눈동자가 차가운 강철 빛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 남자를 차례로 쳐다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비행기는 부산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평화로운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기내에는 폭풍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지수는 갤리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승무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바다에서 적과 싸우던 전사의 눈빛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죠.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만약 저들이 정말로 선을 넘는다면 지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딱딱 소리를 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부산까지 남은 시간이었어요. 과연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수도 태민 일당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행이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조용히 쉬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의 비행이었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지수는 갤리에서 다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료 카트를 정리하며 우유팩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손은 컵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17번 줄로 향했어요. 저 세 남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지수가 음료 서비스를 위해 카트를 밀고 나왔습니다. 17번 줄에 다가가자 태민이 손을 들었어요. 여기 우유 좀 줘봐. 지수가 우유팩을 건네려는 순간 태민이 일부러 손을 놓쳤습니다.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수가 조용히 우유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태민이 또 다른 우유팩을 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줘봐. 지수가 다시 건네자 이번엔 태민이 우유팩을 받아들고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어요. 차가운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우유가 유니폼 블라우스를 적시며 몸에 달라붙었죠. 어머, 또 실수했네. 미안. 철우와 진호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충격에 입을 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지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우유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요.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지만 분노는 닦아낼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승객님, 이런 행동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살짝 쥐어져 있었죠. 화장실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지수는 통로를 걸어 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앞을 막았어요. 어디가? 태민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이었죠. 화장실 점검입니다. 지수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태미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지수의 개인 공간을 침범할 정도로요. 부산 도착하면 시간 있어? 태민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 물러났지만 좁은 통로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남자친구 있어? 태민이 더 가까이 왔어요. 이번에는 지수의 허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어요. 특수 전전단 훈련이 몸에 새겨진 반응이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태민의 손목을 꺾고 바닥에 맺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침착하게 태민의 손을 밀어냈어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거절당한 것이 자존심 상했던 거죠. 까칠하네. 서비스업 맞아? 옆에서 철우가 비웃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들어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앞 좌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최유빈이었어요. 21살의 대학생이었죠. 깔끔한 외모에 안경을 쓴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지 마시죠. 유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지수를 도우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던 거죠. 철우가 유빈을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너 뭐야? 철우가 유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덩치 차이가 확연했어요. 유빈은 철우의 가슴께까지밖에 오지 않았죠. 그냥 다른 분들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유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우의 위압감에 눌린 거예요. 불편하면 네가 다른 데로 가든가. 철우가 유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유빈이 비틀거렸어요. 철우는 재미있다는 듯이 또 한 번 밀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무고한 승객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개입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승객님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수가 중재에 나섰어요. 철우는 지수를 노려봤지만 일단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유빈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분 후 진호가 유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학생 돈 좀 있지? 유빈이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계속 압박했어요. 대학생이면 용돈도 받고 과외도 하고 그러잖아. 돈 좀 빌려줘. 저 돈이 없는데요. 유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없긴 왜 없어. 가방 좀 보자. 태민이 유빈의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유빈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우가 유빈의 팔을 잡고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서 지갑이 나왔습니다. 태민이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3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오, 꽤 있네. 태민이 돈을 꺼내려는 순간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절도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태민이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절도! 우리는 그냥 빌리는 거야. 그렇지? 태민이 유빈을 쳐다봤어요. 유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철우의 손이 여전히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네, 빌려드리는 거예요. 유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요당한 것이 명백했지만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지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내면의 전사가 포효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저들을 제압해야 해. 할 수 있어. 3초면 충분해. 하지만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CCTV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작은 카메라가 빨간 불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죠. 태민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끼리 동어래 하는 거야. 태민이 유빈의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만 원 전부를요. 연락처 알려줘. 나중에 갚을게.
철우가 유빈의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유빈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른 승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죠. 저 무서운 남자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수는 조용히 기장실로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고 김해공항에 경찰 대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기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직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착륙 후에 처리하죠. 지수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 당장 피해자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유빈 옆을 지나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유빈이 놀란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전문가의 눈빛 같았죠. 화장실에서 나온 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승무원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전투를 앞둔 전사의 눈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저들이 진짜 선을 넘는 순간 지수는 손가락 관절을 풀었어요.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요. 밖에서 소란이 커졌습니다. 지수가 급히 나가보니 철우가 유빈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기분 나쁘게. 유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순간 지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철우의 손이 유빈의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유빈의 발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졌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지수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우아한 승무원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는 포식자의 걸음이었죠. 우유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놓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철우가 지수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유빈을 놓지 않은 채 지수에게 몸을 돌렸어요. 한 손으로는 여전히 유빈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지수의 눈이 유빈의 파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순간 지수가 움직였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죠. 지수의 손이 철우의 손목을 잡고 살짝 비틀었어요. 단지 그뿐이었는데 철우가 비명을 지르며 유빈을 놓았습니다. 유빈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헐떡였어요. 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철우의 손목을 놓으며 몸을 돌려 태민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태민도 무릎을 꿇었어요. 진호가 뒤에서 지수를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몸을 낮추며 진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진호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3초, 단 3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태민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수가 어깨를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 다시 주저앉았어요.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철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거대한 덩치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너 대체 뭐야?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수를 올려다봤어요.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리고 있었죠. 그 연약해 보이던 여자 승무원이 순식간에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제압한 거예요. 지수는 차분하게 3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숨 하나 거칠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죠. 11년간의 특수 전전단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던 겁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제압해야 한다면 이번엔 더 아플 겁니다. 지수의 경고에 3사람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다른 승무원을 불러 케이블 타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능숙하게 3사람을 좌석에 묶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죠. 훈련받은 전문가의 움직임이었어요. 이건, 이건 불가능해. 태민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힘으로 남을 제압해온 자신이 여자 승무원에게 단번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유빈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목을 만지며 기침을 했어요. 지수가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기내 전화를 들었어요. 기장에게 상황을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승객 3명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현재 제 앞에 묶어둔 상태라고요. 부산 도착 시 경찰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3사람은 좌석에 묶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기내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력해진 거죠.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노부부는 의자를 발로 차던 일을, 한 여성은 성희롱을 당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죠. CCTV에 모든 게 녹화됐고 수많은 증인이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대로 부산을 향해 날아갔어요. 앞으로 40분 정도 남은 비행 시간 동안 3사람은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말이죠. 지수는 다시 평소의 승무원으로 돌아갔어요. 다친 유빈을 돌보고 놀란 다른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이 승무원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유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모든 것을 말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죠. 예전에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실력이었지만 유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철우가 묶인 채로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여자가... 그 말을 들은 옆자리 중년 여성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3사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부산의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착륙이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수 전전단 훈련을 받던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절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오늘 지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한 거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착륙이니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였어요. 3사람은 여전히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상태로 있어야 했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김해공항이 가까워졌어요.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곧 경찰이 올 거고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밝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기체가 천천히 게이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경찰차 2대가 보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죠. 지수가 미리 연락해둔 대로였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160번 줄의 세 남자는 여전히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그들을 쳐다보며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사람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죠. 기내 문이 열리고 4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경찰관은 나이가 지긋한 경위였어요. 회색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이었죠. 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위가 현장을 둘러봤어요. 케이블 타이로 묶인 세 남자, 목을 만지고 있는 유빈, 그리고 차분한 표정의 지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경위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지수를 유심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지수 중사님 아니세요?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어요. 지수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경찰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2017년 아덴만 작전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지수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자랑스러우면서도 아픈 상처였거든요. 7명을 구했지만 동료 1명을 잃었던 작전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세 사람의 케이블 타이를 풀고 수갑을 채웠어요. 태민, 철우,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비행기의 탈 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민이 지나가면서 지수를 흘긋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단번에 제압한 그 실력이 평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경위가 물었습니다. 해군 특수 전전단 출신이셨군요. 왜 그만두셨습니까? 지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죠. 동료를 잃은 그날도 이렇게 맑았었어요. 아이러니했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이 비행기 안에서 건달 3명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가요. 취조실에서 태민이 진술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풀이 죽어 있었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강도죄와 폭행죄로 기소될 예정이며 합의가 없으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태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그를 짓눌렀어요. 그때 지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작정 처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지수가 경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기소유예 조건으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경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전전단에서 배운 극한의 훈련법, 그것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요. 한 달간의 집중 훈련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상부 승인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동의가. 지수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특수 전전단 경력, 아덴만 작전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전했어요. 경위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상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통화가 이어졌어요. 지수의 특별한 경력 때문인지 예산괴로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보이시네요. 파격적이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다음은 피해자 동의. 유빈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빈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지수를 믿기로 한 거였죠. 네, 동의합니다. 유빈의 짧은 대답에 지수가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제 태민 일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취조실로 그들을 데려왔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30일간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선택하라고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이 뭔데요? 지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봤죠. 제가 운영하는 해양 극한 훈련입니다. 30일간 지옥 같은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철우가 삼켰던 침을 꿀꺽 넘겼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감옥은 더 무서웠죠.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감옥보다는 낫겠죠. 지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글쎄요. 제 훈련을 받다가 감옥이 더 나았다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2, 3년을 보내는 것과 30일의 훈련. 답은 정해져 있었죠?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하겠습니다. 철우와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전과자가 되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후회하지 않겠죠?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30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른 채요.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소 유예 조건,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각종 서약서들이 오갔어요.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금정산이 보였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이었죠. 저 산처럼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아덴만에서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 이후 지수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할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목숨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지만요. 3일 후에 시작합니다. 지수가 선언했어요.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30일이 될 겁니다. 태민, 철우, 진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감옥보다는 뭐든 나을 거라고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곧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후회 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도요.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습니다. 3일 후 새벽 5시 태안 해안가의 패조선소 앞에 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민, 철우, 진호.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수가 검은 전투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평소의 승무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냉혹한 교관의 모습이었죠. 지금부터 30일간 여러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인간으로 만들어 드릴 때까진요. 지수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패조선소는 겉보기와 달리 내부가 완전히 개조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훈련장, 숙소, 그리고 각종 훈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특수 전전단 전역 후 개인적으로 만든 공간이었죠. 첫날 훈련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 1시간 버티기. 5월의 바닷물은 차가웠어요. 세 사람은 훈련복을 입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이를 떨기 시작했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대신 바로 경찰서입니다. 지수의 말에 세 사람은 이를 악물었어요. 감옥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30분이 지나자 진호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때 철우가 진호를 잡아줬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1시간이 지났을 때 세 사람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지수가 그들을 끌어올렸어요.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둘째 날 IBS 훈련이 시작됐어요. 무게 200kg의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들고 해변 10km를 왕복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결과는 참담했죠. 1km도 못 가서 보트를 떨어뜨렸습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팀워크가 필요해요. 지수의 지적에 세 사람은 마지못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앞에서 방향을 잡고 철우가 뒤에서 무게를 지탱하고 진호가 중간에서 균형을 맡았습니다. 5km 지점에서 진호가 쓰러졌어요. 체력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태민과 철우가 진호의 목까지 들어줬어요. 괜찮아. 우리가 들게. 철우의 말에 진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세 사람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겼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죠. 매일 저녁 지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특수 전전단 시절의 경험, 동료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하죠. 지수의 말이 세 사람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2주차 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바다에서 익사 위기에 동료를 구하는 훈련이었어요. 태민이 물에 빠진 척하자 철우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자신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도 말이죠. 철우가 태민을 구하려다 함께 위험에 빠졌을 때 진호가 뛰어들었어요. 컴퓨터만 하던 그가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려 한 겁니다. 지수가 세 사람을 모두 구해 해변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들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동료가 된 순간이었죠. 3주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 중에 실제로 전복된 어선을 발견한 거예요. 어민 3명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자. 태민이 먼저 뛰어들었어요. 철우와 진호도 따라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구조 작업을 했어요.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3명의 어민을 모두 구했을 때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간인이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구조된 어민 중 한 명이 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은 것도 은인이라 불린 것도 처음이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구했어요.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느낌이 이상해. 좋은 의미로. 태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지수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주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유빈을 포함해서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처음 만난 피해자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유빈을 만났을 때 태민이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는 안 바라요. 그냥 정말 미안했어요. 유빈이 태민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들이 변한 걸 보니까요. 30일째 되는 날 아침,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단단해진 몸, 그리고 무엇보다 맑아진 눈빛. 지수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이 되셨네요. 태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바꿔주셔서.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바뀐 겁니다. 지수가 세 사람에게 증서를 건넸어요. 해양 구조대 민간 자격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은 증서를 들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건달이 아니라 구조대원이 된 거예요. 태안을 떠나면서 태민이 바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올게요. 이번엔 누군가를 구하러. 지수가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아덴만에서 구하지 못했던 동료. 그 빚을 이렇게라도 갚은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영혼을 구한 것으로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지옥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